안녕하세요. TBS 기적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아나운서 정현주입니다. 한 조사에서 보니까 2013학년도 수시 합격생 절반 정도인 이 44.7% 학생들이 수시 6회 지원을 모두 활용했다고 답을 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수시 지원 6회의 지원 가능성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지 막막하고 고민인 분들 상당히 많으실 텐데 저희와 함께 그 고민 덜어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3월 모의 수능 이후 수시 전략을 주제로 여러분들께 1대1 맞춤 상담 진행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진학의 핵심을 명쾌하게 알려주시는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하는데요. 먼저 여러분께 결정적 코치를 전해주실 분이시죠. 청원여고 연구부장이신 박문수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문수입니다. 또 예리하고 정확한 분석으로 여러분을 합격의 길로 안내할 최고의 진학 전문가 두 분 또 모셨습니다. 먼저 수입시연구소 소장이신 남형주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남형주입니다. 네, 그리고 숭의여고 선생님이십니다. 정재원 선생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정재원입니다. 네, 3월 모의 수능을 본 이후 우리 학생들 자신의 객관적인 위치에 대해서도 좀 고민이 많이 되고 어떻게 지원 전략을 짜야 될지 지금 굉장히 막막한 학생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와 함께 그 정답을 좀 찾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가채점 점수를 바탕으로 최고의 진학 전문가께서 구체적인 상담해드리니까요. 오늘 이 시간도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TBS 기적TV 상담받고 대학가자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1대1로 맞춤 상담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저희 수험생들의 사전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수험생과 우리 제작진이 충분히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의 선생님들께서 분석을 하고 계시고요. 그 분석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학생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는 경찰과 공무원이 꿈인 고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경찰의 꿈을 갖고 있는 여학생이라 반갑습니다. 자, 오늘 입시와 관련해서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합니까?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에 농어촌 전형으로 지원하려면 내신 성적을 얼마나 올려야 하는가랑 네. 지금 경찰과하고 관련된 스펙만 준비해왔는데 지금 내신 성적으로 숙명여대 행정학과를 리더십 전형으로 지원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경찰이나 공무원의 꿈을 가지고 있는 학생인데요. 자, 이번 상담과 분석은 남형주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 우리 학생의 자료를 함께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먼저 성적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학년 2학기 내신인데요. 지금 국어가 1등급, 수학이 2등급, 영어가 1등급, 사회가 이제 2등급, 과학이 3등급인데요. 2학년 전체 등급이 1.72등급으로 1학년에 비해 많이 올라갔습니다. 지난 얼마 전에 했던 3월달 모의수능 성적을 볼 텐데요. 가채점 결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어 B, 수학 A, 영어 B를 봤는데요. 등급이 한 3등급대, 3.5등급대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교 활동도 살펴보겠습니다. 예, 일단은 본인이 이제 경찰을 희망하기 때문에 그 어떤 전공 소양 관련된 내용이 많이 있는데요. 가장 주목할 게 이제 2학년 때 경찰 동아리를 본인이 창단을 했고요. 네. 두 번째 이제 그 연동 행사로서 이제 학교 폭력 예방 UCC 대회 계획을 하고 학교 폭력에 관한 동아리를 맡아서 회장을 역임했습니다. 또 그 외에 많은 봉사활동과 어떠한 리더십 활동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수상 경력을 보니까요. 마찬가지로 이제 봉사상 중심으로 많이 있는데 본인이 이제 어떤 학업에 대한 우수성도 보여지고요. 그다음 봉사활동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떠한 분야에서 어떤 탁월한 능력이 보여지는 친구라고 분석이 되어집니다. 네. 네, 일단 지망하는 대학은 본인이 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요. 1지망에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입학사정관으로 지원하고 싶어 하고요. 2지망은 숙명여대 행정학과 그리고 3지망은 강원대학교 행정학과에 지원을 지금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 경찰이라는 꿈을 가지고 활동도 열심히 한 학생으로 보이는데 선생님, 우리 학생의 성적이나 비교 활동 어떻게 분석을 하셨을까요? 네, 먼저 학생부를 보면서 말씀드릴 텐데요. 일단은 친구가 학생부를 좀 중시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친구가 본인의 어떤 계획을 세울 때 학생부를 중심에 두고 어떠한 활용을 통해서 대학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일단 좀 약간 고무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1학년 때 성적이 이제 전체가 국어, 영어, 수학, 사회가 2.24등급이었는데 2학년 전체를 보니까 1.72등급으로 성적이 많이 올랐습니다. 네. 지금 이제 친구가
친구가 농어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만큼 인원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성적 관리를 잘한 거니까 이거에 대한 어떤 관리를 잘해서 이 상승추이를 쭉 올려가갖고 학생부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패턴으로 잡아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좀 아쉬운 건 3월 모의고사 성적을 보니까요. 국어, 수학, 영어, 사회를 봤을 때 상위 누적으로 81%가 됩니다. 이 정도 성적이 되면 사실상 친구가 희망하는 대학에 좀 지원하기는 좀 애매한 성적이기 때문에 네. 어쨌든 친구는 학생부를 잘 이용하고 남은 기간에 수능을 잘 관리하셔갖고 학생부 중심의 그리고 서류 중심의 그런 전형의 지원을 한번 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내신이 2학년에 들어서 굉장히 많이 올라서 열심히 공부한 것 같은데, 선생님 그러면 앞으로 우리 학생이 내신과 좀 앞으로 전략과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예, 제가 네. 크게 세 가지 포인트를 일단 말씀드릴 건데요. 친구가 얘기를 잘 듣고 이제 정확히 일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마 지금 학생이 지원을 희망하는 게 뭐냐면 학생부를 이용하는 전형, 혹은 사정관 전형인데 일반적으로 이제 리더십 전형이나 뭐 자기 추천, 혹은 전공 관련 그런 어떤 소양을 보는 그런 사정관 제도에 지원하고자 하는데요. 아시겠지만 학생부 중심 전형은 학생부가 당락을 결정하는 거고요. 네. 사정관 전형 자체도 요즘에는 트렌드가 단계별 전형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학생부 성적이 일단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돼야지만 통과가 가능한 거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지금 친구가 어떤 두세 가지의 전형으로 지금 이렇게 6개의 수시 지원을 한다고 하면 학생부 성적이 토대가 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네. 먼저 가장 중요한 거는 3학년 내신 성적을 최대한 올려서 일단 1점대 후반 전체 성적이 1점대에 진입하는 그런 목적을 두고 1학년, 2학년, 3학년 합산이 1점대에 진입하겠다. 네. 여기에 목표를 두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어찌됐든 간에 학생부 100으로 뽑는 전형보다는 아무래도 학생부를 보지만 수능 최저 학력을 보는 그런 대학들이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 관리를 위해서라도 오히려 거기에 수능에 대한 투자가 골고루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세 번째 친구는 지금 제가 볼 때는 최소한 6개의 수시 원서 가운데 거의 대부분의 원서를 자기소개서가 포함되는 그런 전형이 지원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네네. 자기소개서를 사실상 7월, 8월 달에 밀렸으면 굉장히 좀 초조하기 때문에 내용 예. 자체가 이제 검증도 안 되고 또 이렇게 원활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미리 소개서에 대한 초안을 잡아서 학교 쌤과 같이 얘기를 하면서 부분적으로 수정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 지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 잘 듣고 있죠? 네. 네, 1학년에 비해서 2학년 때 성적이 많이 올랐는데 열심히 했나 봐요. 네. 네, 선생님 근데 3학년 때 1등급 내로 좀 진입을 하기 위해서 3학년 1학기 내신 관리 열심히 하라는 말씀 하셨는데 잘 이해했죠? 네. 네, 좋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우리 학생이 지금 일지망으로 희망하고 있는 대학이 동국대 경찰행정학과입니다. 우리 많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선호하는 그런 네네, 대학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싶은데 박문수 선생님께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전형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네. 말씀대로 경찰행정학과 동국대학교 입문과정에서는 가장 성적이 좋은 학생들을 지원하는 과입니다. 제가 수시 모집에 대한 설명을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 지원이 가능한 학과 중심으로, 전형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우선 농어촌 전형입니다. 2명의 학생을 선발하는데 1단계 학생부 100%로 5배수 학생을 선발하고요. 2단계에서는 서류 40과 그리고 면접 60으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게 됩니다. 주의할 사항으로는요. 농어촌 전형의 특성상 학생부의 영향이 일정하게 작용한다는 점, 그리고 학교생활 충실도와 그리고 전공 적합성을 동시에 평가한다는 점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생활 우수 인재로는 2명의 학생을 선발하게 되는데요. 1단계에서는 학생부 60과 서류 40으로 5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60과 그리고 면접 40으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교과 성적 우수자를 23명을 모집하게 될 텐데요. 학생부 100%입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국수형, 중 2개 영역 평균 1.5등급을 충족해야 한다는 조건이 걸려 있습니다. 네. 자, 이 동국대 경찰행정학과의 모집 요강을 좀 살펴봤는데, 그럼 남영수 선생님께서 예, 예. 우리 학생에게 맞는 추천 전형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 먼저 동국대 경찰행정학과에서 뽑는 어떤 패턴을 보고 한번 제가 가늠을 해볼 텐데요. 지금 이제 친구가 거기 가장 가고 싶어하는 대학이 동국대 경찰행정학과인데, 네. 지금 친구가 지금 제가 분석한 결과로는 서류나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강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지금 동국대 경찰행정학과가 수시 전형에서는 대부분 면접형으로 뽑는데, 네. 그 면접형으로 뽑는 그런 전형 가운데 가만히 보시면 지금 소개를 해주셨겠지만 다 인원수가 2명씩밖에 뽑지 그러니까요. 않습니다. 따라서 예. 그리고 농어촌 친구들의 어떤 특성상 굉장히 내신 좋은 친구들이 일부 존재하거든요. 그런 친구들이 지원했을 때 사실상 좀 경쟁이 좀 치열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 학생부에 대한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다만 제가 볼 땐 2단계가 넘어서면 친구가 갖고 있는 장점을 잘 살린다고 하면 일단은 인원수가 적어서 일단은 좀 합격을 예측하기는 좀 힘들어 보이지만 친구 자체 어떤 스펙이나 상황을 보니까 지원을 못할 성적은 아닙니다. 네, 따라서 네.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좋을
좋을 것 같고, 마지막 그 일반 전형, 다시 말하면 학생부 100% 전형이 있는데 가장 많은 23명을 뽑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친구가 학생부 성적도 좀 더 올려야겠지만 국어, 영어, 수학에서 일단은 평균 등급 2개가 1.5등급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최저를 요구합니다. 따라서 지금 친구의 성적으로 아직까지 최저 충족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수능 성적, 학생부를 관리하되 수능 성적을 넓혔을 때 조금 더 본인이 지원할 수 있는 패턴이 넓어진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제가 친구가 이제 지원을 희망했던 그런 대학들의 어떤 추천 전형을 보시면서 지원 여부나 어떤 합격, 불합격 여부를 한번 제가 가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을 보실 텐데요. 먼저 강원대학교 KNU 리더십 전형에 이제 친구가 지원을 하고 싶어 하는데 뭐 전형 방식은 보시면 되고요. 일단 친구한테 가장 맞는 패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친구는 학생부에 강점이 있고 서류에 네. 강점이 있기 때문에 1단계에서 학생부와 서류를 공이 보는 그런 전형에서 일단 1단계 통과한 다음에 2단계에 충분한 어떠한 그 서류에 대한 강점도 있고 또 면접에 대한 준비가 된다고 하면 충분히 이제 지원이 가능한데요. 추천 이유를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일단 추천 이유는 2학년, 3학년 지금 친구가 1학년 때는 2점대였고요. 지금 2학년 때 1점대로 많이 올라갔는데 강원대학교는 2학년, 3학년의 내신 반영 비율이 70%입니다. 따라서 친구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하고요. 또 서류의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1단계 학생부 100으로 뽑는 그런 전형보다 조금 더 유리하다고 분석이 되어집니다. 네. 두 번째 또 강원대학교 전공 역량 우수자인데요. 일단은 면접 대상자를 뽑아내는 건데 1단계 4배수인데 학생부 100입니다. 일단은 추천 이유를 보시면 되는데요. 1단계 선발 인원이 일단은 많습니다. 4배수이기 때문에 통과가 가능할 것 같고요. 또 2단계에서 전공 소약을 면접으로 충분히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어떤 친구의 어떤 비교과나 활동 내역들을 잘 학생부에 녹아져 있고요. 그리고 소개서나 추천서 그리고 면접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다고 하면 제가 볼 땐 충분히 합격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친구가 실제 가고 싶어 하는 대학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요. 네. 네, 숙명여대 숙명 리더십 인재 전형인데, 숙명여대는 올해 어떤 그 입시의 변화가 많이 있습니다. 리더십 인재 전형을 가만히 보시면, 전형 패턴을 보시면, 전년도에 어떤 학교장 추천 리더십과 자기 추천 전형이 막 섞인 거예요. 지금 사실상 이렇게 뭉쳐진 건데, 1단계 3배에서 서류 100을 뽑고, 2단계에서 1단계 30과 면접 70을 보는데, 추천 이유는 선발 인원이 전년에 비해 많이 늘었고요. 또 이제, 중요한 거는 아이들이 어떤 대학에서 지원을 할 때 그 대학에서 뽑는 전형의 인재상을 정확히 보는데 지금 숙대 숙명 리더십 인재의 뽑는 인재상과 친구의 어떠한 준비 내역이 같이 부합이 됩니다. 예. 따라서 이런 전형에 지원한 것도 굉장히 좋은 전략이 돼 보이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제가 이제 일반적으로 아이들에게 많이 권하는 건데 친구가 지금 보니까 또 학교에서 활동을 보거나 그런 걸 봐도 뭐 논술에 대한 기본적 소양도 있어 보이고요. 언어적 능력이 있어 보이는데 일단 논술 전형을 만약에 하나 정도 쓴다고 하면 네. 뭐 지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추천 이유는 선발 인원이 많이 늘었고요. 그리고 우선 선발 조건이 충족될 경우에는 합격의 가능성이 많이 올라가는 편이기 때문에 일단은 편한 마음으로 지원하는 게 어떨까라고 분석이 돼서 본인이 희망하는 2개의 대학의 4개의 전형에는 제가 볼 때는 적절하게 지금 잡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에게 적합한 전형들을 추천을 해주셨는데 우리 학생이 지금 내신은 상승세인데 수능 성적이 조금 다소 거리가 있습니다. 사전에 저희한테 보낸 입시 상담서를 보더라도 그렇고요. 지금 현재 교과 성적을 보니까 내신은 1등급이지만 영어 수능 성적이 3등급인데요. 특히 영어 공부에 대한 좀 조언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선생님,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일단은 뭐 고3은 수능과 내신 한꺼번에 가도록 하는 게 어차피 지금 수능 특강을 학교에서 배우고 있고요. 또 그 시험이 그 문제가 그대로 그 내신에 나오기 때문에 네. 제가 묶어서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모의고사 중심으로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지금 친구의 성적대는 보통 3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이 부족하고요. 두 번째는 그냥 어법 문제를 일반적으로 찍는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고요. 세 번째, 이제 빈칸 추론 문제, 다시 말하면 언어적 이해를 요구하는 그런 문제가 굉장히 취약한 상황입니다. 일단 첫 번째 하나씩 해결 방안을 보면요. 시간이 부족하다는 건 친구가 평상시에 이제 시간을 재놓고 푸는 훈련을 안 했기 때문에 EBS 수능 특강을 보시면요. 보통 한 강당 8문제 혹은 4문제 혹은 12문제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일단 한 문제당 2분씩 잡고요. 일단 네. 세트별로 풀어서 시간 내에 푸는 과정이 중요할 것 같고요. 어법 문제는 사실상 포기할 필요 없고요. 너무 크게 보지 마시고 지난 3개년간의 6월, 9월 수능의 문제를 가지시고 그 문제를 가지고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하시면 충분히 준비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추론형 문제인데요. 문항수도 굉장히 많고 아이들이 보통 굉장히 힘들어하는 문제인데 중요한 건 아이들 제가 현장에서 가르쳐
생각해보면 애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고2 때까지는 해석을 하면 답이 나왔지만 네. 고3 때는 정말로 독해를 해야 되는데 독해를 한다는 건 주제와 소재에 대한 파악이 중요한데 먼저 문제를 볼 때 그냥 풀지 마시고 키워드를 잡아보시고요. 보통 키워드는 첫 번째, 두 번째 문장 내에 존재합니다. 그 키워드가 소재니까 그 소재를 가지고 필자가 어떤 주제를 말하고 싶은지를 파악해내는 게 중요한데 1번, 2번, 3번, 4번, 5번 선지에서 키워드와 주제가 포함된 게 정답이 되는 거니까 그런 네. 식으로 접근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영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점에 좀 주안점을 둬야 되는지 선생님 좀 짚어주셨는데요. 그리고 앞서 질문을 할 때, 경찰이 되고 싶은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했지만 지금 행정학과에 지원하는 때 이것을 어떻게 좀 활용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어요. 선생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친구는 지금 이제 행정학이라는 자체가 이렇게 좁은 범위가 아니고 넓은 범위이기 때문에 사실상 본인이 전공하다 보면 본인에게 맞는 분야를 충분히 찾을 수 있는 거고요. 네. 지금 친구가 이제 경찰이라고 하는 어떠한 딱 틀을 맞춰냈는데 친구의 활동 내역을 보면 사실상 되게 범용적이에요. 네. 그러니까 친구는 꿈이 경찰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본인이 맞춰있지 않냐고 보지만 보통 선생님들이 볼 때는 경찰 쪽도 좋지만 충분히 행정이나 사회과학 쪽으로 지원할 수 있는 소양이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너무나 그런 과를 구별하지 마시고 편하게 지원을 해도 일단은 제가 볼 땐 큰 차이가 없는 결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 선생님 말씀 오늘 도움이 많이 됐죠? 어떻습니까? 네, 도움 많이 됐어요. 예, 목표 분명하고 또 성실하게 학교 생활 잘한 것 같은데요. 앞으로 남은 1년 동안 또 열심히 준비하셔서 원하는 학과, 원하는 대학에 꼭 합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 박문수 선생님과 함께 정리합니다. 네, 경찰과 공무원이 꾸민 우리 학생의 합격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올라가고 있는 내신 성적의 상승세를 3학년 때 최대한 끌어올리고 수능 최저학력이 적용되는 학생부 전형을 지원하기 위해 모의 수능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이 어려움을 느끼는 영어 공부는 시간 부족과 어법 그리고 추론 문제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겠고요. 목표 점수로는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일반전형 기준으로 수능 최종 기준인 국수형 중 2개의 평균 1.5등을 맞추는 것이 목표 등급이 되겠습니다. 추천 전형입니다.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를 일반 전형으로, 강원대 KNU 리더 전형으로, 그리고 강원대 전공 역량 우수자 전형으로, 그리고 숙명여대 숙명 리더십 인재 전형, 그리고 숙명여대 논술 우수자 전형을 추천합니다. 본격적으로 시작된 2014학년도 대학 입시. 하지만 알쏭달쏭 궁금한 점이 많으시다고요? TBS와 한국교육컨설턴트협의회가 함께하는 2014학년도 대학 입시 정보설명회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2014학년도 대입 변화와 이해, 입학사정관 전형 합격 전략, 수시 전형의 이해와 합격 전략 등 2014학년도 대학 입시를 한 걸음 빨리 준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3월 30일 토요일 오후 2시 서울시청 신청사 다목적 홀, 4월 6일 토요일 오후 2시 노원구민회관에서 펼쳐지는 2014학년도 대학 입시 정보 설명회. 신청 접수는 TBS 홈페이지 www.tbs.seoul.kr에서 가능하며 문의 전화는 02-311-5441번부터 2번까지입니다. TBS와 한국교육컨설턴트 협의회가 함께하는 2014학년도 대학 입시 정보 설명회. 본 입시 설명회는 무료로 진행됩니다. 네, 저희 TBS와 한국교육컨설턴트협의회가 2014학년도 대학 입시 정보설명회를 마련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올해 들어 처음 치러진 이 수능 이후에, 모의 수능 이후에 많은 학생들 그리고 또 수험생을 두신 부모님들 혼란스러움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요. 좀 더 구체적인 전략 저희와 함께 고민해 보시죠. 2014학년도 대학 입시 정보설명회 자세한 설명 우리 박문수 선생님께서 좀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네, 올해 2014학년도 입시 설명회 지금 TBS와 함께 한국교육컨설턴트협회가 함께 하는데요. 3월 30일과 4월 6일 토요일 두 차례에 걸쳐서 2시부터 시작해서 3시간 동안 진행이 됩니다. 참석을 희망하신 분들은 TBS 홈페이지에 신청을 하시면 되겠고요. 모두 무료로 진행되니까 많이들 오셔가지고 좋은 정보를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많이들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상담 진행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합니다. 네, 저는 다시 도전하는 수험생입니다. 다시 도전하는 수험생이라고 하셨는데, 네. 어떻게 진학과 관련해서는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합니까? 숙명여대 가고 싶은데요. 네. 그거에 대한 맞춤 전략을 부탁드립니다. 숙명여대에 진학을 하고 싶은데, 과는 지금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 없고요?
유아교육학과요. 유아교육학을 또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 상담과 분석은 정재원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의 자료를 함께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학생의 지금 전학년 내신 평균 등급을 보면요. 국어가 6.8, 수학이 5.8, 영어가 7.1, 사회가 7.0, 평균 6.67등급이고요. 지난 3월에 실시된 모의 수능 결과를 보면은요. 예상 등급이 국어 B, 수학 A, 영어 B형에서 4, 3, 4등급, 사회 탐구는 2단급, 3등급에서 평균 한 3.37등급 정도 나왔습니다. 네, 자, 비교과 활동입니다. 비교과 활동을 분석해보면요, 1학년 때 그 청소년 유해 환경 감시단 활동을 했고요. 2학년 때 학년 학급 회장, 그 다음에 3학년 때, 아마 총학생회 같은데요. 학생회 부회장 활동을 했습니다. 그 활동을 보면은, 청소년 유해 환경 교육 및 UCC 촬영, 그 다음에 서울시 자원봉사센터를 활용해서, 총 105시간 정도의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일단 특기사항으로, 공로상을 받았네요. 전교 학생회장으로서 공로상을 받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희망대학을 살펴보면은, 모두 숙명여대였고요. 1지망 르꼬르둥블루 외식경영 전공, 2지망 숙명여대 교육학부, 3지망 광고 홍보학과를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네. 자, 지금 우리 학생의 희망대학과 지망상을 보니까 아직은 좀 꿈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선생님,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 어떻게 분석을 하셨어요? 우리 학생은 먼저 보내준 그 생활기록부를 보면요. 네. 개그맨이 꿈이었던 적도 있더라고요. 개그맨이요? 예. 예, 근데 아직까지 이제 구체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삼수인 것만큼 이제 대학을 들어가는 게 우선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분석을 해드리면요. 우선 내신보다는 수능 성적이 조금,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담임 선생님이 평가하셨던데, 유머 감각이 뛰어나고 리더십이 훌륭하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회장 활동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충분히 그런 평가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지만은, 2012년 2월 졸업생, 그러니까 즉, 삼수를 하기 때문에요, 이런 이제 좋은 어떤 리더십이나 이런 게 있다 하더라도 입학 사정 관제는 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이제, 불가능합니다. 왜냐면은 이제 보통 입학 사정 관제 같은 경우에, 재수까지만 받아주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건 좀 뒤에 가서 다시 좀 정리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교 내신 대상자입니다. 삼수생부터는 모든 대학이 그렇진 않지만, 이제 숙명여대를 비롯해서 일부 대학에서는, 삼수생부터는 기존의 내신을 반영하지 않고 비교 내신이라고 해서 수능 성적에 비례한 내신을 새롭게 추출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은 비교 내신 대상자고요. 그리고 지금, 모의고사 성적을 봤을 때 예상되는 100분위가 77.6%거든요. 그래서 현재 3월 모의고사 기준으로 보면요. 경기도 중위권, 그러니까 강남대나 수원대나 한신대 정도의 중간과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 잘 듣고 있죠? 네. 개그맨의 꿈을 갖고 있었습니까? 네. 아, 대학을 진학을 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 학과에 대해서는 좀 아직까지 확고한 편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선생님, 박무수 선생님께서 지금 우리 학생에게 좀 조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두 번째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 과정이 바뀐 것에 대한 고민도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점에 주의를 해야 될까요? 네, 주의해야 될 점이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우선 첫 번째로 좀 주의해야 될 점이 바뀐 제도에 먼저 적응을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든다라면, 우선 수능 제도가 학교를 다닐 때와는 좀 변화가 있습니다. 그 변화된 부분은 예를 든다면, 국어 교과가 따로 이제 언어 영역이 아닌 국어로 볼 텐데요. 그때는 예전은 전체 학생들이 다 응시해서 거의 99% 학생들이 봤지만, 이제는 네. 좀 분리가 됩니다. 반반 정도로 분리가 되기 때문에, 여학생 입장에서는 국어가 그래도 전략 과목 중에 하나가 될 텐데, 그런 부분을 빨리 적응을 해야 되겠고요. 지금 졸업생이니 만큼 학교들마다 전형들마다 조금 자격 제한이 좀 있습니다. 동일한 학교지만 그 학교 안에서 전형들 따라 내가 지원할 수 있는 과가 있고 있는 전형이 있고 없는 전형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꼼꼼히 살펴가시면서 내가 거기에 분명히 이익이 있더라도 그 전형은 절대로 지원할 수 없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주의 좀 해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일단 이번 해 모의고사를 보긴 했는데요. 앞으로 공부 계획을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정재원 선생님께서 좀 말씀을 해주실까요? 예, 우리 학생, 간단히 질문 먼저 좀 하면요. 평소에 수능 공부 요즘에 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혼자 독서실 인터넷 강의 들으면서 하고 있어요. 예.
예, 우리 학생이 이제 지금 삼수시기 때문에 정말 이번에 무조건 합격을 하셔야 되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 이제 우리 학생이 도전할 수 있는 이제 최상의 방법은 수시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 일반 전형. 그러니까 일반 전형이라고 하면은 이제 논술형이나 이제 적성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 전형을 목표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올해는 국어하고 영어가 A형하고 B형으로 나눠지면서 응시자가 분산이 됐거든요. 그래서 응시자가 분산됐다는 얘기는 전년도에 비해서 상대평가 제도에서 전년도에 비해 이제 높은 수능 등급을 받기가 예전에 비해서 까다로워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같은 경우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 통과 자체가 일부 대학이겠지만 통과 자체가 바로 합격을 좌우할 수도 있다는 것이 최근 입시 전문가들의 평가인 만큼 이런 점을 감안해서 우리 학생이 수능에 맞추는 이런 학습 계획을 짜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보면서 우리 학생의 시기별 학습 계획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단기 계획으로는요. 지금 당장에 이제 눈앞에 있는 것들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4월 모의고사, 물론 이제 졸업생들은 4월 모의고사를 볼 수 없지만 시험지를 꼭 얻어서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6월 모의고사, 이런 것에 4월, 6월 모의고사에 집중을 해서 실력을 최대한 늘려서 이 시험을 볼 수 있도록 대비하셔야겠고요. 그 다음에 중기 계획으로는 일주일에 1회 이상 논술 전형을 한번 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논술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학원을 집중적으로 다녀도 좋지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꾸준히 준비하면서 대비한다면은 큰 부담 없이 준비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6월 모의고사 이후에 상황에 따라서 적성고사를 볼 수도 있는지 없는지를 또 여부를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중기 계획으로는 논술이나 적성을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장기 계획으로는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수능이기 때문에 수능에 대한 철저한 대비, 이것은 이제 좀 이따가 다시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겠고요. 목표 등급으로는 국어 B형은 2에서 3등급, 그 다음에 수학 A형은 2등급인데요. 수학을 조금 더 높게 잡은 이유는 과거에는 이제 이과 학생들이 수리 가나형 됐을 때는 이과 학생들이 나형으로 옮겨보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아마 수학 A, B형으로 바뀌면서 그거보다는 조금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과 학생들도 조금만 노력해주면은 수학 같은 경우 A형 2등급 받을 수 있고 우리 학생 충분히 가능성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영어 B형은 2등급, 그리고 탐구는 그동안 오랫동안 공부한 만큼 무조건 1등급을 받는 것을 목표로 삼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께서 시계별로 꼼꼼하게 학습 전략을 좀 짚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이 이제 숙명여대입니다. 숙명여대 합격 가능성하고, 그리고 숙명여대 이외의 대학에서 우리 학생이 적합하다라고 생각하는 대학의 전형들을 좀 추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학생은 졸업 응시 제한이 되어 있는 이제 입학 사정관제나 특기자 전형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숙명여대 같은 경우에 2013년 2월 졸업생이 졸업생부터 입학사정관제 전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은 숙명여대의 그 일반 전형을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현재 그 숙명여대에서 숙명여대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시 최저학력 기준에 약간 못 미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시 성적도 이제 좀 다소 부족한 경향이 있는데 한번 이것을 이제 열심히 좀 공부를 해서 만회를 해서 응시를 해 보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 추천을 해 드립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좀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예. 자,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 학생에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적합한 대학과 좀 추천을 해주신다면 어떤 곳들이 있을까요? 예, 먼저 화면을 보면서 추천 대학을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경희대학교인데요. 경희대학교, 숙명여대 모두 이제 우리 학생에게는 약간 상향인데요. 경희대학은 그 전형 방식하고 수능 최저는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이 추천 이유는 사탐을 한 과목만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사탐 한 과목 우리 학생 충분히 1등급 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한 과목 국영수 중에서 잘 받으면 최저학력 기준 통과할 수 있고요. 잘하면 우선 선발 대상까지 그 기준까지도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경희대학교 상향으로 추천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성신여대. 성신여대는 지금 보시면 성신여대나 서울여대 둘 다 지금 공통적으로 학생부가 이제 50%가 반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원래 이제 우리 학생이 일반적인
원래 학생이 갖고 있는 그 내신 성적은 6.6등급 정도이기 때문에 이 전형을 쓰면 불리하지만 우리 학생이 삼수가 되면서 비교 내신 적용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네. 수능만 좀 잘 보면은 수능 등급에 따라서 비슷한 등급을 매겨주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수능이 한 2등급 나오면 내신도 2등급으로 인정을 해줘요. 네. 그래서 비교 내신이 적용되면 이러한 불리함들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성신여대와 서울여대 추천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뭐 덕성여대나 이제 덕성여대가 이제 올해 처음 이제 논술을 실시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첫 번째 논술을 지금 시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타 대학에 비해서 이제 경쟁자의 수준들이 우리 학생이 좀 해볼 만한 그런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가천대는 이제 적성고사고요. 네, 그다음 보시죠. 네. 동덕여대를 또 이제 추천해 드리는데요. 동덕여대가 이제 올해 처음 적성을 실시합니다. 근데 이제 여학생들만 보는, 여학생들끼리만 경쟁하는 적성고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남학생들이 없는, 그러니까 적성고사에서 이제 수리 같은 게 남학생들이 좀 잘하거든요. 그래서 남학생들이 없는 적성고사에 한번 도전해 보는 것도 가능할 거라고 봐서 추천을 해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 어떻게 이제 3월 중순 넘어서면서 새롭게 마음가짐을 갖긴 했지만 좀 어려운 점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공부하기 힘들진 않아요? 힘들어요. 아유, 힘들어요. 오늘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 저희가 또 이메일로도 보내드릴 테니까 공부하는 틈틈이 잘 살펴보시고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최선의 전략으로 원하는 과에 합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 박문수 선생님과 함께 정리합니다. 네, 우리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입니다. 졸업생 응시 제한이 걸리는 상황을 고려해서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 일반 전형을 목표로 하고 그리고 논술과 적성고사 중심 전형에 도전하길 바라겠습니다. 추천 전형입니다. 네, 논술 중심 전형으로는요. 수시 1차에 성신여대, 덕성여대, 그리고 수시 2차에는 경희대와 서울여대를, 그리고 적성고사 중심 전형으로는 동덕여대, 가천대, 가톨릭대를 추천합니다. 학생부가 되게 복잡하게 돼 있더라고요. 거기에 나오는 단어들이 궁금해요. 네, 공교육을 살리고 사교육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까지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계속해서 세 번째 학생을 위한 상담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합니다. 네, 현재 고등학교 2학년, 입니다. 아, 고등학교 2학년이에요? 네. 네, 어떻게 1학년 때와 2학년 때 마음가짐도 달라지고 친구들 분위기도 다를 것 같은데 어때요? 네, 그래서 공부하고 싶은 마음도 많이 들고요. 예. 이제 진짜 공부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하고 있어요. 좋습니다. 입시와 관련해서도 구체적으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점이 가장 네. 궁금합니까? 제가 지금 성적이 많이 안 좋긴 해도요. 네. 그 의사가 되고 싶은 게 꿈이라서요. 예. 네, 그래서 그 의사 되는 방법 중에 수시랑 정시로 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 좀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 상담과 분석은 남형주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의 자료를 함께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 의사가 되기 위해서 많은 공부를 해야 되는 친구처럼 보여지는데요. 먼저 성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학년 2학기 성적이요. 일단 성적을 화면 보시면 되고요. 1학년 전체 성적을 보니까 3.86등급이 나왔습니다. 일단 지난 11월에 있던 시험인데요. 성적을 보시니까요. 등급은 쭉 나와 있고요. 예. 전체 국어, 수학, 영어, 과학 탐구를 했을 때 전체 상위 누적이 57.7%이기 때문에 일단은 많은 성적의 향상이 좀 필요한 시점 같습니다. 예. 자, 비교 활동도 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굉장히 성격이 좋은 친구처럼 보여집니다. 체육 활동도 좋아하고요. 또 이제 토론대, 각종 토론대회도 좀 이따 나오겠지만 활동이 많아서 일단은 되게 활발한 친구로 보여지고요. 네, 그 다음 화면 보시면 일단은 수상 내용을 보니까요. 일단 의외로 이제 수학과 관련된 내용도 있겠지만 오히려 토론대회에 대한 어떤 것들도 많고 동아리 활동이나 어떤 자기 의견을 피력하는 그런 데 굉장히 장점이 있는 친구로 일단 보여집니다. 네. 네, 깔끔합니다. 일단 희망대학은 순천향대 의예과를 지금 지원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의사가 되고 싶은 친구입니다만은 근데 엄밀하게 좀 저희가 봤을 때 최상위권 친구들이 의예과를 가려고 지원을 하기 때문에 성적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지금 스스로도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선생님 어떻게 분석을 하셨는지요? 일단 제가 현장에 있어 보면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은 제가 누누이 많이 얘기하는 건데 2학년 때부터 바뀌어도 명문대 진학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게 꼭 의대가 맞다 아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본인의 꿈을 이뤄가는 과정이니까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열심히 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자기 위치를 먼저 인정하면서 출발하는 게 중요합니다. 굉장히. 자, 1학년 성적을 보니까요. 국어, 영어, 수학, 과학 학생부부터 보겠습니다. 3.86등급이고요. 수학, 과학을 따로 보니까 3.5등급이 나옵니다. 11월 성적이 보니까 모의고사가 좀 많이 안 좋습니다. 국어, 영어, 수학, 과학을 하니까 57%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학, 영어, 과학, 국어를 빼고 수학, 영어, 과학을 보니까 성적이 좀 더 떨어집니다. 63%의 성적이 나오기 때문에 향후에 친구는 어떤 전략으로 공부를 할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 그 의대라는 그 진로 목표가 뚜렷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진학 목표를 조금만 더 정확하게 잡고 단계별로 준비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걸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학생은 어떤 방향으로 준비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선생님? 일단 제가 5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 일단은 제 말 잘 듣고 이제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입시에 대한 고민은 나중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적이 되면 여러 가지 고민을 할 수 있지만 성적이 안 되면 아무런 고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따라서 입시에 대한 고민은 나중에 하시고 먼저 학습에 대한 치중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공부를 해야 될 텐데 두 번째 뭐냐면 어쨌든 이제 자연계 모집 단위에서는 수학, 과학, 영어 중심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수학, 과학, 영어에 대한 내신 관리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 자연계에서 어찌됐든 간에 어떤 대학을 넓게 본다고 하면 중위권까지 본다고 하면 어찌됐든 좀 국어는 피해갈 수 있겠지만 사실상 수학이나 과학이나 영어를 피할 방식은 전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현재 성적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성적이 안 나오기 때문에 수능 공부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좀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고 제가 지금 왜 이런 경고 아닌 경고를 드리냐면 2학년 때부터 자연계 아이들은 공부할 게 무지 많아지고요. 특히 수학 중심으로 진도가 쭉 나가기 때문에 일단 지금부터 어떤 대비를 하고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고 하면 진도에 밀려갖고 자기의 뜻대로 공부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분명 벌어지니까 거기에 대한 준비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현재 성적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당연히 모의 수능에 수학, 영어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지금 친구가 의과대에 진학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일단 전공 관련 지금 친구가 여러 활동을 했지만 전공 관련 활동이 많이 적어요. 그러니까 전공 관련 활동을 지정해서 꾸준히 하나 정도를 해보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네. 자, 우리 선생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입시에 대한 고민보다는 지금 학습에 치중을 해서 성적을 좀 많이 올려야겠다라는 말씀 좀 귀담아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박문수 선생님께서 우리 선생님께서 전공 관련 활동을 좀 하나 지정을 해서 꾸준히 병행해보자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우리 학생에게 전공 관련 활동을 좀 추천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 학생한테 질문을 좀 하나 하고 싶은데요. 우리 학생 지금 전공과 관련해서 하고 싶은 활동이 좀 있나요? 생각해본 적이 없어요. 생각해본 적 없답니다. 네네. 그럼 제가 추천을 좀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토론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것 말고도 교과적인 활동을 조금만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 봤을 때는 학생이 수학보다는 생명과학 쪽에 조금 교과 성적이 좋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생명과학과 관련된 그리고 과학교과 관련된 그 동아리 활동이나 비교과 활동들을 하는 것이 나중에 지원을 할 때 서류 면에서도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테니까요. 지금 상태는 교과 활동 중심에 특히 과학교과 활동의 중심에 비교과 활동을 조금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우리 학생이 지금 의예과를 희망을 하고 있으니까 남영주 선생님께서 의예과 선발 그 전형 좀 특징과 지원 조건을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어떨까요? 일단 지금 큰 틀에서 본다고 하면 의예과에 지원할 수 있는 패턴은 총 4가지인데요. 한 가지는 그 정시입니다. 정시는 사실상 수능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제가 제외를 하고요. 일단 수시에서 어떤 형태로 의예과를 뽑는지에 대한 어떤 구체적 방안을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총 3가지로 일단 수시에서 뽑자고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 논술 중심 전형인데요. 특성은 뭐냐면 일단은 높은 수능 최저학력을 요구합니다. 기본적으로 수학, 영어, 과학 모두 1등급이나 수학, 과학 1등급. 그리고 논술 문제가 일반 공대나 자연계랑 좀 문제가 틀립니다. 따라서 좀 문제가 어렵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수도권 소재 의대들이 주로 뽑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학생부 중심으로 뽑는 건데요. 보통 학생부 성적이 1.2 이내, 거의 완벽한 친구들이 보통 지원을 하고 최저학력 기준도 굉장히 높습니다. 보통 세계영역 1등급 정도를 요구하는데 보통 이런 케이스들은 지방 소재 의대들이 주로 선발하는 모형으로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주요 수도권 의대와 지방 소재 대학이 공이 뽑는 건데요. 일단 서류와 면접 중심으로 뽑는 건데 보통 합격자의 케이스를 보면 완벽한 내신과 시도대 단위의 전공 관련 실적이 있는 친구들 혹은 내신이 조금
조금 부족해도 전국 단위의 전공 관련 수상 실적이 있는 경우에 지원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수능 최저 학력은 다양합니다. 많이 보는 데도 있고 적게 보는 데도 있으니까 그거는 대학에서 이제 뽑는 어떤 인재상이 틀리겠죠. 면접의 난도가 매우 높고요. 그리고 가장 많이 범용적으로 의대들이 선발하는 그런 전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선생님께서 의대를 가는 방법을 전형별로 조금씩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요.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 학생이 수학과 영어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 학생이 또 막막하거든요. 또 공부는 해야 되는데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될지. 네. 구체적으로 수학,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학생한테 도움이 될까요? 예, 가장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수학부터 말씀드릴 텐데요. 화면을 보시면서 지금 현재 자연계 아이들이 앞으로 이제 봉착할 그 상황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수학을 볼 텐데요. 수학 그 화면을 보시면 지금 현재 2학년이 되면서 수학 자연계 애들은 굉장히 진도가 빨라지는데요. 따라서 진도에 맞춰가는 것도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의 진도에 맞춰서 개념 정리를 명확히 하시고요. 지금 사실상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이렇게 지나다 보면 실제 아이가 어떤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할 시간이 별로 없어 보이죠. 따라서 1학기 기말고사가 끝나면 여름방학 직전까지 한 2주가 남는데 지금 친구의 성적을 보니까 수학 상하에 대한 개념도 지금 정리가 안 된 상태예요. 따라서 이제 자연계 친구들이 보통 2학년 2학기 넘어가서 공통수학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여력상. 그러니까 공통수학을 정리할 수 있는 마지막 시기로 1학기 기말고사 끝나고 네. 여름방학 되기 2주 동안에 열심히 해서 수학 상하를 일단 맞춰야 되고요. 일단 두 번째 여름방학 기간 동안은 수투에 대한 개념 정리를 하시고 수원에 대한 복습을 하셔갖고 이제 앞으로 배울 것과 배웠던 것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고요. 일단 겨울방학이 이제 돌아오겠죠. 겨울방학이 돌아오면 적분과 통계, 기하와 벡터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는 게 중요한데 여기서 또 절대 빼먹으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수원, 수투에 대한 심화 문제를 반드시 풀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3학년 첫 모의고사, 3월 네네. 모의고사의 범위가 수원과 수투의 심화 문제 중심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준비까지 되었을 때 이제 좀 안정감 있는 3학년을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다음 영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기, 일단 중기, 장기로 잡아놨는데요. 지금 친구의 성적을 보니까 전반적으로 독해를 정확히 하는 게 아니고요. 한두 문장을 중심으로 답을 맞춰내는 그런 친구입니다. 따라서 문제를 그냥 푸는 것 자체에 중요를 치중하지 마시고요. 문장 하나하나를 정확히 하기 위해서 일단은 한 3개월 동안에는 구문 독해라고 하죠. 문장 단위의 공부를 하시는 게 더 중요하고요. 두 번째 그 구문 독해가 끝나고 나면 지금 친구가 시간에 대한 지금 개념은 별로 없겠지만 하루에 한 7, 8개씩 꾸준히 푸는 게 중요하니까 문항당 2분을 잡고 일단은 풀면서 출제자가 뭘 말하고 있는 건지 네. 이 글의 키워드가 뭔지를 정리하는 그런 과정. 다시 말하면 문제 풀면 그 문제 옆에 키워드랑 주제가 한글로 써 있어야 됩니다. 본인이.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등급을 가르는, 소위 말해서 1등급, 2등급, 3등급을 가르는 문제는 언어적 이해를 요구하는 추론 문제이기 때문에 빈칸, 주제, 제목, 요지, 순서, 요약에 대한 언어적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EBS 문제나 그런 책들이 따로 팔고 있으니까 네네. 거기에 대한 반복적 훈련을 하셔갖고 단기, 중기 때 배웠던 그런 과정을 장기 때 마무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대표적으로 수학과 영어에 대한 공부법을 선생님께서 좀 구체적으로, 전략적으로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학생 잘 듣고 있지요? 네. 네, 성적을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을지에 대한 좀 그림이 그려지나요? 네. 아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우리 학생이 의대뿐만 아니라 시야를 넓혀서 좀 다른 학과들도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필요한 성적에 대해서 좀 조언을 해주시죠. 예. 일단 친구가 성적이 많이 오르면 의대까지 지원이 가능한 거고요. 또 대학 입시라고 하는 게 이제 본인이 목표하는 것도 있지만 본인이 갈 수 있는 대학의 어떤 레벨을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일단은 중위권대를 만약에 기본적으로 전제로 깐다고 한다면 중위권대 정도에 지원하기 위해서 어떤 전형에서 어떠한 친구들이 보통 붙는지에 대한 어떤 기본적 데이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네. 보시면요. 일단 서울 소재에 걸친 중위권 대학을 보시면 되는데 내신과 수능 최저가 들어가기도 하고 들어가지 않는 대학인데요. 수능 최저 없이 학생부 100으로 선발하는 경우에는 자연계의 경우 2.3 이내에 일단 들어야지 합격자가 나오는 케이스가 많고요. 3등급 2개 정도의 수능 최저를 적용하는 학생부 100% 전형에서는 내신 3.0 이내에 일단 들어야 된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논술 플러스 내신 플러스 수능 최저가 있고 없고 한 건데요. 네. 일단은 우선 선발, 다시 말하면 수능에 대한 최저 학력이 높은 경우에는 한 4등급 이내도 무방하고요. 그다음에 일반 선발, 다시 말하면 논술을 보긴 보지만 학생부의 비중이 좀 들어가는 그런 전형은 3.3 이내 이렇게 보시면 되고 수능 최저가 아예 없는 그런 대학들은 2.8 이내에 들어야지만 일단은 수도권, 범수도권 대학에 네.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케이스는 이제 학생부랑 면접 그리고 수능 최저가 들어가기도 하고 안 들어가기도 하는 케이스인데 일단 보통 학생부가 들어가고 면접을 보는 전형들은 되게 단계별 전형을 하기 때문에 네. 1단계 통과를 위해서는 일단은 3.3 이내에 드는 게 좋고요. 전공 관련 비교과 그리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내신이 좋아야지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 선생님 말씀 잘 들었죠? 네. 지금 중위권 대학의 수시 모집 전형별로 지원 가능한 성적이 어느 정도인지 보셨는데 지금 1, 2학년 합해서 이제 2학년이니까 성적을 올리면 가능도 할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자신감 가지고 열심히 도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 네. 있으면 질문하셔도 돼요. 의대 말고요. 네. 갈 때 대학교를 꼭 의대를 안 가더라도 의사가 되는 방법이 있던데요. 아, 의전대 같은 경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거는 다른 과를 뭔지- 전공하고 나서. 네. 선생님 어떻습니까? 지금 의사라는 꿈은 명확해요. 일단 의전이 지금 많이 폐지가 되는 입장이고요. 상황을 보시면 2015, 2017에 걸쳐서 크게 일단은 의전이 폐지가 되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이후에 의전 체계를 유지하는 대학들은 총 5개 대학인데요. 강원대학교, 제주대학교, 이제 건국대학교, 가천대학교, 동국대학교 정도가 지금 의전 체계를 유지할 겁니다. 따라서 지금 친구가 어쨌든 의전이 지금 많이 폐지되는 수순이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 기회는 많지 않지만 어쨌든 의대가 목적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은 있고요. 다만 이제 의전 자체의 어떤 인원 자체가 축소된다고 한다는 건 뭐냐면 결과적으로 상위권 아이들이 의전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몰리기 때문에 경쟁률이 만만치 않을 거라는 걸 지금 깔고 있는 거기 때문에 더 많은 공부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전국에 있는 의대의 정원이 어떻게 되나요? 보통 저희 3,000명을 잡는데요. 3,000명이요. 해마다 이제 2017년들 기점으로 해서 많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올해 이제 2015학년도 부터 돌리는 대학들은 지금 전년부터 뽑고 있고요. 네네. 2017년도에 이제 전환하는 대학들은 2015부터 뽑는 거기 때문에 그 추이에 따라 보는데 보통 3,000명가량을 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 오늘 선생님 말씀 잘 이해했죠? 네. 네, 열심히 도전하셔서 우리 성적 한번 향상 통해서 그 꿈을 이뤄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니까 아직 시간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 박문수 선생님과 함께 정리합니다. 네, 의사를 희망하는 우리 학생의 맞춤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입시 전략보다는요, 먼저 학습에 치중하길 바라겠고요. 그런 충고를 꼭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신에서는 특히 수학, 영어, 과학 성적 향상이 필요하겠고요. 모의 수능의 경우 수학, 영어에 대한 장기 계획을 통해서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학습 방법을 참고하셔가지고 꼭 실천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전공과 관련된 활동을 통해서 본인의 능력과 열정을 표현하고 기르시길 바라겠습니다. 목표 점수는요, 의예과의 논술 중심 전형 기준으로 수학과 영어 모두 1등급, 그리고 중위권대 수능 최저 기준이 없는 논술 전형 기준으로 내신 2.8등급을 목표로 열심히 공부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014 대입 합격 멘토링. 월요일부터 금요일 밤 10시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의 1대1 입시 컨설팅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포털 사이트에서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를 검색.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홈페이지 중앙에 1대1 입시 컨설팅 배너를 클릭. 이제 상담 신청 자료 입력 수정을 누르시고 상담을 받기 위한 정보 동의 및 개인정보를 작성해주세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1단계 1학년부터 현재까지 내신 성적을 입력. 2단계 출결, 봉사활동, 어학성적, 수상실적 등 비교과 활동도 작성. 3단계 지금까지 참여했던 모의고사 성적을 작성하면 접수 완료. 수험생, 학부모 모두 홈페이지 접속 스타트.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많은 신청 바랍니다. 네,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뿐만 아니라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고민하고 있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도 미리미리 자신의 위치를 좀 객관적으로 파악해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테니까요. 많은 분들의 참여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3월 모의 수능 이후 수시 전략을 주제로 수동안 상담해 주셨는데요. 남형주 선생님 그리고 정재원 선생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내일도 3월 모의 수능 이후 수시 전형 탐구를 주제로 심도 깊은 상담 시간 마련했으니까요. 내일 이 시간도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